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네, 혹시 그 2022년에 있었던 강릉에서 급발진 사고, 일명 뭐 도영군 사건인데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전에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사건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할머니하고 손자가 이제 같이 차량을 타고 있었고, 그 차량이 급발진 의심되는 주행을 통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했고 손자가 사망을 했죠. 사망을 하고 나서 할머니가 일단 형사사건에서는 교특법 위반 치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진행이 됐을 때 국가수에서는 그때 이제 회신을 주기를, 이건 기계적인 결함이 아니라 페달 오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할머니의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결과가 내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국가수의 결정을 무시를 한 거죠. 그 사실 이례적이잖아요. 국가수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검찰에서는 재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재수사를 내렸으니까 경찰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최종 무혐의 종결을 했어요. 그렇게 됐고 형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민사사건에서 도영군 유족 측에서 이 당시 이제 운전을 했던 그 차량의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왜냐면 급발진의 이런 부분들이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 가액이 약 9억 2천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1심 소송이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게 판결이 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원고가 장애인 이제 도영군 유족 측, 피고가 아까 차량 제조사 측인데 1심 판결에서는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소를 하게 된 거죠. 패소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판결과 관련해서 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건이 그때 CCTV를 보시면 당시에 진짜 30초 동안 차량이 좀 비정상적으로 이 속도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우리가 보통의 그런 급발진 의심 사고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녹음 내용에 보면 이게 왜 안 돼 도연아 이렇게 하는 할머니의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작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여론이 이거는 더욱 좀 급발진 의심 사고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법원에서도 치열하게 다퉜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료사건과 비슷하게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했어요. 감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깼어야 되냐면 국가수의 회신을 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수에서는 기계적인 결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도영군 가족에서는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 아니면 뭔가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서 감정을 했던 부분이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차량에 사고가 나면 사고 기록 장치라고 있더라고요. EDR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어느 정도로 밟았는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사고 전 5초 내로 그 밟은 엑셀 수치를 보니까 100%로 밟았어요. 풀악셀을 밟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속도가 어땠냐면 100에서 106이었어요. 네, 6km밖에 증가를 하지 않은 거예요. 풀악셀인데도? 그렇죠. 110에서 116인지 할지 모르겠지만 6km밖에 이제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감정이는 그때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당시 속도에서 만약에 풀악셀을 밟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136 이상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회시를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전문가가 그렇게 감정을 했으면 이때 당시에 6km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엑셀 페달을 100으로 밟았다는 게 결국은 당시 이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있었고, 그런 비정상적인 조작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속도가 증가한 걸로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EDR 기록도 믿을 수가 없다, 잘못됐다, 이렇게 대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제 도로에서 재현 시험도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재현 시험을 똑같은 사고 정사를 했는데, 근데 이게 당시에 모닝 차량을 한번 받고 나서 있었던 이런 일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때 상황하고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인의 그 결과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인의 결과를 배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페달의 오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1심이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표적인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법원 전문 감정인도 이렇게 도영군 측이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제조사 측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항소를 한다고 하거든요.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항소심에서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입증 책임이 사실은 차량의 결함과 그 다음에 이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을 해야 되죠? 홍보 측이. 그렇죠. 이 제조사가 아니라 소비자, 예,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량에 있어서 결함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지. 우리는 사실 차량이 주행을 했을 때 그런 모습만 알 수가 있고 차량 내부에서 어떤 장치가 어떻게 움직임을 하고 이게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만약에 한다라고 쳤을 때 지금 소송이 한 2년 6개월 걸렸다고 했는데 소송에 걸린 시간도 그렇고 소송에 대응하는 비용도 그렇고 일반인이 과연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상대는 제조사고 대기업입니다.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도 많고 비용적으로도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지금 제조물 책임법에서 이렇게 다투게 되면 우리 소비자가 이기기에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물 책임법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나왔었냐면 이 입증 책임 자체를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한테로 전환을 하자. 제조사가 이제 결함이 없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통과가 되지는 못했어요. 통과가 되지는 못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영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그만큼 많이 집중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결과로 소비자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건이다 보니까 더욱더 아쉬움이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개정안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나온 만큼 적어도 좀 입법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개정안이 좀 취지가 반영이 돼서 앞으로는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은 더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이 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을 드리고 이렇게 촬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도용공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